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10페이지. 110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오늘 배울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볍게 풀어보세요. 자, 중개업 경영할 차례죠. 이 경영. 우리가 경영 파트에서 겸업이 뭐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기도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데, 자, 중개 업무부터 들어갈 건데, 업무 범위, 이제 지역 범위, 겸업 범위, 중개 대상 무르 범위,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중개 업무. 자, 칠판을 봐주세요. 중개 업무 파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업무 지역 범위, 책 순서대로 나갈게요. 그 다음에 겸업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대상 무르 범위가 있어요. 자, 이게 중개 업무 범위 세 가지. 지역 범위, 겸업 범위, 중개 대상 무르 범위.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종별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종별에 따라서. 종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 있어요. 부칙 6조 2항 규정된 개공 중개인이래요. 뭐 법인은 업무 지역이 어디까지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은 뭐 우리 파주에다가 법인 주사무소 내고 있다. 이 법인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입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어요. 뭐 서울 물건, 대전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그럼 파주에 있는 분사무소 업무 지역은, 자, 파주시만 중개할까? 경기도만 할까요? 전국 다 할 것 같아요. 전국 다 해요. 분사무소, 파주에 있는 분사무소도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있죠.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지역농협 생각을 해봐요. 그럼 파주에 있는 지역농협의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전국일까, 경기도일까, 파주시마가? 전국? 확실해요? 네, 전국. 자, 그래서 특수법인도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입니다. 그래서 지역 범위는 다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에 있는 지역 농협이 부산에 있는 농지, 서울에 있는 농지, 대전에 있는 농지를 다 중개할 수 있어. 농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범위는 전부 다 법인은 전국이에요. 됐어요? 예. 그리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전국이에요. 근데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만 가능해요? 중개인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확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전국으로 확대된 건 아닌데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도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파주시에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무 지역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도할 때 시는 경기도까지 다 가능하다요. 시도할 때요. 경기도. 경기도 물건까지는 다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서울 것은 중개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서울 물건, 대전 물건 이런 것을 중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공개되지 않는 것은 서울, 대전은 중개해 못해? 못해. 자, 이건 이제 시도란 말은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지역 범위는. 그러면 중개인이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제재가 따라 붙겠어요? 안 따라 붙겠어요? 따라 붙겠죠?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업무 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재를 자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재 업무 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110페이지 1번 지역적 범위에서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법인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차트실 두 번째 좀 해주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법인 업무지역은 제한이 없으므로 전국 동그라미. 그리고 네 번째 줄 특수법인 분사무소 업무지역도 뭐라 그랬어요? 전국 동그라미. 다 전국이야. 근데 이제 누구만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맺어보세요. 부칙상 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적은 사무소 소재하는 특광도라 그랬죠. 그 관할구역 안에 중개팀을 중개할 수 있다. 자, 2번. 근데 어디에 가입하면? 정보망. 그러면 정보망이 공개된 관할구역에 중개를 중개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이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가 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제재는 프린트 가져오셨어요? 예, 거기 체크해 줄게요. 배운 것은 내가 체크해 주면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작년까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안 봐. 자료를 주면 자료철에다 보관만 하지 안 보니까 내가 일일이 해줘야 돼. 진짜요. 안 보더라고. 보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아니 100명 중에서 2명. 그죠? 스스로는 안 봐. 스스로. 그래서 거기 행정처분사 1페이지 14번 나와 있어요. 업무 정지 사유. 14번.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 위반 몇 쪽 원하세요? 자, 1번 1페이지 행정처분 사유 나와 있어요? 그 업무정지 사유 있어 오른쪽에. 이해됐어요? 그 14번에 중개인 업무지역 위반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업무정지 방금 배운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것을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지금 한 거예요. 책 들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배운 쪽쪽 이것을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한 번에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단연간 경험한 건데 수험생들이 최소한 문제풀이 전까지는 머릿속에 넣으라 그러면 안 외워. 문제풀이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6월 말까지 외우라 안 외워. 그러면 또 8월 말까지 외우라 그러면 또 안 외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시험 못 보거든요. 아니 볼 수는 있는데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다급하니까 외우더라고. 다급하니까 또 외워지더라고. 근데 이제 미리미리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중개인 업무지역 범위 위반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이따가 또 체크할 거 또 나올 거예요. 예, 끝. 지역 범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2번 제목 읽으세요. 겸업 범위. 자, 이 겸업은 매년 나와요. 이 겸업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한 30번 출제됐을 거예요. 겸업은 여기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업입니다. 여러분 관심사도 겸업할 수 있냐 이거 관심사잖아요. 자, 그러면 칠판을 먼저 보세요.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하겠어요? 중개업만 해야 되겠어요? 원칙은 중개업만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몇 가지? 6가지. 그리고 이제 개인 이 둘을 합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법인하고 대립해서.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겸업이 아주 자유로운데 여기도 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어떤 경우 겸업할 수 없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규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법에서 뭐가 있냐면 금지행위 중개대상을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이런 금지행위 있거든요. 이건 못하겠으니 못해요. 그 다음에 다른 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 변호사법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변호사가 하는 거지. 그럼 개공이 변호사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외에는 겸업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얘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만 따지면 법인은 중개만 하되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자, 이것부터 또 A도 정반대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것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요. 이 6가지. 자,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DP 넘겨보세요. 자, DP 넘겨보면 자, 그 동그라미 1번 중개업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중개업은 원래 할 수 있는 업종이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쭉 있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양가로 2번, 아니 동그라미 2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가 됐네. 상업용 건축물 및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은 관리된. 자, 이 지문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개공이 직접 임대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10채가 있는데 임대 사업 하면서 임대료 받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법인이.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하라. 관리 대행만 하라.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하지 직접 임대 사업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인 개공들 이분들은 임대 사업 같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중개업도 하고 임대 사업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인 안 만들면 다 개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주택 한 10채 가지고 10채 있다라면 그 임대 사업 등록해 놓고 임대 내주고 월세 받아먹고 살아도 된다. 중개업도 하면서. 근데 개인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굴 말해요? 법인. 법인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하지 임대 사업 하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하나 또 주의해야 돼요. 이거 상가하고 뭐라 그랬어요? 주택.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그러면 틀려버려요. 농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러면 틀리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이 두 가지만 주의해주면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후단 임대업은 아니다. 그 지문 동그라미 쳐넣으시고 임대업은 아니다. 임대사업 못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상업용하고 주택이라고 앞에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농업용, 공업용 X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농업용, 공업용,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또 틀려요. 임대관리는 맞는데 또 농업용 그러면 틀려요. 상업용하고 주택만. 자,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절대 안 틀려. 문제 틀릴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2번이고 거기 교재는 몇 번? 3번. 자, 뭐라 하세요? 자,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고 했죠? 상담 동그라미 개발 및 적으세요. 상담이란 건 컨설팅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 부동산을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상담해주고 보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법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개발업을 겸업을 한 게 아니라 개발에 관한 뭐다? 개발에 관한 뭐다? 개발에 관한 뭐다?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상담 동그라미 쳤어요. 그 옆에다가 부동산 개발업 X라고 적으세요. 적었어요? 자, 그다음에 5번을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네. 그럼 순서대로 할게요. 4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두 번째 부담 도배, 이사업체 소개 이걸 말합니다. 알선 동그라미 쳤어요. 이사업, 도배, 알선, 소개해 준 건 할 수 있어요. 소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알선에다 동그라미 쳤어야 돼요. 알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하면 이사를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면 도배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사하려면 이사업체도 필요하죠. 그것을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개공이 소개해주고 돈 받고 그래요. 그런데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 사업에